이번 달 30일부터 새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내 네.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라는 아파트인데요. 권고 기준보다 좀 더 그쵸. 강화된 훨씬 더 네. 앞서가는 그러한 맞습니다. 에너지 5단계 효율이네요. 5단계 인증을 받은 아파트예요. 네. 네, 이 단지의 전기 소비량이 인천 공동주택 평균 대비의 절반이고요. 아하, 또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주택의 이런 네. 마케팅 전략하고도 맞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뭐 브랜드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좀 스마트하다. 네, 네, 우리 좀 훨씬, 효율적이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네, 아파트도 탈탄소 제로에너지 의무화.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 소위 넷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이야기 들고 와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제로 에너지 건축이 아마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아마 이 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주택 건물 부분에 탄소 감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네요. 네,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를 좀 이용해가지고 집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뭐 조명, 온수, 난방 이런 생활에서 좀 쓰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사실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려면 우리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불도 켜고요. 뭐 여름이니까 에어컨도 켜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에너지도 쓰이고 온실가스도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건물 부문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 안에서는 심지어 온실가스의 한 70% 가까이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규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선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 로드맵이 마련됐고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건물 인증 등급 5개,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또 10등급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각 등급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등 인센티브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아파트에도 앞으로는 적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요. 이번 달 30일부터 새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이미 좀 재작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민간은 1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거친 건데요. 기준이 조금 낮아요. 공공주택은 5등급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 아파트는 5등급의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조금 느슨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분양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건설 경기가 안 좋거든요.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즉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겠죠.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 제로에너지 의무화하면은 건축비 추가로 오른다. 그게 또 분양가에 더해져서 결국 분양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등급 기준이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준 자체가 높은 건 아닌데 네, 그런데도 맞아요. 벌써 분양가 오른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이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주택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주택 안에서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하는 온수, 뭐 취사, 냉난방, 가전제품 당연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제로 에너지 주택의 이제 원형이 되는 것인데, 이런 방향에 이제 시작은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벌써 한국에서는 워낙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뭐 가격 또 투자, 투기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어찌됐든 건축비 상승이 이제 불가피하긴 할 텐데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파트의 관리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결국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소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상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장 건축비가 오르는 건 맞아요. 국토교통부 예상으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세대당 130만 원 정도 비용이 오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평당 5만 원이 오르는 수준인데요. 반면 건설업체는 건축비 증가폭을 3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실제 인상폭은 그 130만 원과 300만 원쯤 중간 어디인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결국 전기요금
요금도 덜 내고요. 난방 요금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추산으로는 한 6년 정도면 공사비 오른 거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이 한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6년 후에는 처음에 분양가는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회수가 되는구나.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이 제로 에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겁니까?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바닥과 벽면 단열을 강화하고 창호를 튼튼하게 바꾸는 거예요. 집 자체를 일단 튼튼하게 짓는 거죠. 자재가 튼튼하면 건물 내의 에너지가 외부로 잘 안 새어나갑니다. 소위 말해 우풍 없는 아파트 될 텐데요. 이걸 패시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액티브, 좀 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텐데요. 효율 좋은 조명을 쓴다든가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기술로 높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은 냉난방에 같은 에너지를 써도 여름엔 좀 덜 덥고 겨울엔 좀 덜 춥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체 에너지 생산인데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 깔고 뭐 지열이나 연료전지 같은 거 이용해서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하고 뭐 저장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아까 유럽 예시 말씀해 주셨죠. 거기가 에너지 자립도가 좀 높은 그럼요. 주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가를 총 5등급으로 나눠서 따지는데요. 아까 민간 아파트는 5등급 설계 기준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이 원래는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정부가 민간에 이거 적용하기는 조금 부담이다. 해서 기준을 좀 완화했어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에너지 자립률은 13에서 17%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예,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첫 출발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런 건축물 기준이 앞으로는 더욱 이제 강한 기준이 적용되고 더 많은 건축물에 적용될 거. 아마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이제 맞아요. 이렇게 네네.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고요. 그만큼 이 제로 에너지 건축 기술이 앞으로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쟁력. 왜냐하면 얼마나 또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또 싼 가격에 제대로 집어넣을 것이냐가 또 건물을 평가하는 주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기술이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좀 작은 규모의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탓에 지방에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칫 분양가 오르면 시장이 더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 관련해서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나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지원책 들어가는데요. 현행법상 5등급 건축물은 용적률 11%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한 200% 택지의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용적률 최대 222%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 취득세도 감면되는데요. 에너지 저감 기술이나 시공 능력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된 회사라면 이 기준을 좀 맞추고 용적률 완화 혜택을 누리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금융 지원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의 탈탄소, 에너지 절감 기술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GS건설은 최근에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초고효율 LED와 스마트 제어 기능 이용한 건데요. 이 기술을 좀 자사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 적용해서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소비를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이편한 세상 만드는 DLENC, 더샵 만드는 포스코 ENC 모두 자재 고급화와 태양광 설비 갖추면서 제로 에너지 기준도 맞추고 또 이거를 ESG 경영과도 연계하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DLENC는 특히 좀 기술 개발 거점인 대전 건축환경연구센터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단열, 냉난방 공조 등 에너지 자립도와 효율을 높일 기술을 좀 연구하고 있고요. 상당히 주택의 이런 네. 마케팅 전략하고도 맞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뭐 브랜드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좀 스마트하다. 네, 네, 우리 좀 훨씬, 효율적이다. 네,
네,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인 것 네. 같고요. 한편 또 스마트 그리드, 이른바 지능형 전력망 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 G2파워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점차 사업 부문에서 이 비중을 좀 늘리고 있어서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시점에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런 거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주택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주민들 네. 이런 거 혹시 좀 조사해 보셨나요? 당장 관리비 줄어드는 거 좀 좋을 것 같지 네. 않나 싶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라는 아파트인데요. 2019년에 현대건설이 준공했고요. 에너지 자립률이 23%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고효율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갖췄고요.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관리해서 효율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23%면 정부의 현재의 권고 기준보다 좀 더 그쵸. 강화된 훨씬 더 네. 앞서가는 그러한 맞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네요. 5단계 인증을 받은 아파트예요. 네. 네, 이 단지의 전기 소비량이 인천 공동주택 평균 대비의 절반이고요. 어허. 또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입주자라면 그리고 관리비도 줄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온실가스 사용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라는 느낌으로 자부심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머니도 사정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 자부심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